교수님,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어, 있었는데, 2-75, 76, 77 그 부분에서 그 2-75, 신소속물, 76, 77에서 네네, 그쪽에서 어, 사실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분지설이랑 2분지설이랑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잘 모르겠어서, 결국, 한자의 네, 학설 명칭을 보세요. 1분지는 신청만으로 소속물을 포착하고 2분지는 신청 플러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2분지설이 그렇다면 부소속물 이론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죠. 음, 1분지설은 신청만으로. 이건 되게 독일의 관념적인 거라 어려워요. 어려워. 다른 교과서는 이거 무짱 많이 이거 시작하고 옛날 민사소송법 나 배울 때는 이런 거 갖고 하니까 민사소송법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살짝 처리를 해준 건데 다시 또 질문이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 변호사 시험이나 실전적으로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그랬으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되지 왜 질문을 했는지 농담인데 신청 개념만으로 그 한자 뉘앙스의 학설을 보면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뭐에서 구소속물 이론으로 시험 문제 판례 입장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등 시험하고는 적어도 최근의 경향상은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이론적인 베이스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교수들 이시훈 선생님, 정동 교수님 다 이거 갖고 논란을 가지고 있고 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너무 상세한 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처리했는데 이시훈 선생님이 박사 논문이 신소속물 이론이에요. 신소속물 이론. 이분지는 분지 나눴다 2로. 신청만으로는 조금 미진하니까 뭐까지 반영했느냐? 사실관계까지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신소속물 이론 속에서 나뉘는 건데 쭉 보세요. 이분지설은 신청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가지고 소속물을 구성한다.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구소속물 이론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민법 390조에 의한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것을 구소속물 이론은 두 개의 소속물로 보죠. 복수의 소속물. 결국은 이론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의료과실의 경우는 의료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 수술 받고 나서. 또는 의료진의 고의과실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배상했다. 이렇다고 해서 두 번 손해배상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구소속물 이론은 이게 하나의 심판 대상, 이게 하나의 심판 대상으로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소속물이 별개죠. 이런 상황이 구소속물 이론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걸 여러분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청구의 병합 가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결국 신청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청구 취지로서 소장의 청구 취지는 5천만 원 손해배상이면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5천만 원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나온 건지 예컨대 대여금의 경우도 여러 가지 대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등등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소속물이 어떤 거다라고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 1분지설 보면 대체물, 금전 등의 수량 청구에 있어서 신청만으로는 소속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금액으로만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별개의 청구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추가돼야지 이게 별개인지 한 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지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속물에 포섭시켜서 구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권이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뭐예요? 의사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다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한 건의 어떤 사실관계잖아요. 이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청구권 경합이라는 법적으로 이렇게 두 건의 청구권 수만큼 소송물을 인정하게 되는 부소송물 이론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이면 한 건으로 본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1분지설은 당연히 청구 취지만으로 구성하는데 2분지설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고려해줘서 보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관계는 하나니까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두 개의 소송물이 되지만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1지설이든 1분지설이든 2분지설이든 이제 하나의 소송물인데 1분지설은 사실관계 고려하지 않고 신청만으로 보니까 한 개가 되는 거고 이 1분지설이 다소 그런 부분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니까 2분지설은 사실관계를 반영한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반영해도 이 청구권 경합 같은 경우는 소송물은 동일한 사실관계니까 하나의 소송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구소송물 이론처럼 사실관계가 등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소송물 이론처럼 두 개의 소송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만 1분지설은 신청만으로 하지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데 대해서 반영은 하지만 만약 이런 청구권 경합에 있어서 또 구소송물 이론과도 다른 것은 사실관계가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치료받다가 피해 입은 거라는 사실관계 하나라면 소송물은 한 개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너무 복잡하고 관념적이니까 아예 나는 뭐예요? 소송물을 그렇게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을 고려해서 절차법적으로 소송법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상대적 소송물 이론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쭉 2-80 가서 보면 상대적 소송물 이론.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경우에 소송물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저게 좀 미비하고 이 이론에서는 저게 좀 안 되고 이러지 않고 나는 그래서 아예 상대적으로 약간 이 상대적은 뭐예요? 기회주의자 비슷한 그런 거죠. 그때그때 소송물을 판단에 있어서 검토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상대적 소송물 이론을 취하고 있는 그런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떤 이론이든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에 반발해서 이론 등이 나왔지만 나는 그냥 아예 상대적 소송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이라는 의미 알겠죠? 그때. 근데 하여튼 또 되게 관념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질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작동 안 해요. 왜? 선택형 문제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단서가 붙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점수가 과거처럼 사법시험처럼 50점 막 이렇게 줘서 이론이 등장해서 따지는 것을 요구했지만 사례형 문제도 요즘은 막 10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판례적인 결론을 뭐 체크하려고 하니까 소송물 이론에 있어서도 그냥 구소송물 이론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구소송물 이론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는 아까 청구권이 경합되는 계약책임 분리행, 민법 390조, 민법 750조, 불법행위. 이게 손해에 대한 것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구소송물 이론 두 개의 소송물로 본다 라는 거죠. 이러한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만약 이게 신소송물 이론이면 결국 요게 포인트로서 소송물은 한 개가 된다. 요게 핵심
이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질문.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질문. 오늘은 이렇게 시간 지났으니까 하고 다음에도 계속 질문을 준비해 와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에도 질문을 기다릴게요. 오늘 수고했어요.